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나고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에서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합니다. 김창종 리포터가 뉴욕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수그러든 이후 10만 명이 넘은 건 처음입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신규 확진자 중 80%가 이른바 뉴욕 변이 감염자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뉴욕 변이는 증상은 오미크론과 비슷하지만 전염력이 많게는 27%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o back to their regular lives and they're thinking it's over. So they're jumping head first into it, not thinking of the risk that comes with it.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12시 PCR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한 10명 왔었나요? 이제는 줄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뉴욕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자가 검사 키트와 마스크 2천만여 개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재확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지친 시민 대다수는 뉴욕 변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Yeah, I've had it twice and I'm kind of done with it. So I'm really not afraid of it anymore. It's really just feels like the flu or the cold. We've had the lockdowns and the mask mandates for so long, so now that it's all lifted, people are just, they don't care, they're over it, yeah. I got the booster, and I feel I'm kind of protected against it, but I could catch COVID, but it'll be a mild form of COVID. 이처럼 재확산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방역 당국 간 온도차가 큰 상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4차 접종도 권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김창종입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시 봉쇄 해제를 목표로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고 있지만 시민들은 오랜 봉쇄에 지친 상태입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확진자 증가로 방역 규제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중국인들 사이에선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상하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재개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은 길가에 간이미용실을 차렸고 식료품점에선 가격 흥정도 오갑니다. 하지만 제한된 외출이라도 가능한 지역은 극히 일부. 바깥 출입을 위해선 가구당 1명만 나갈 수 있다고 적힌 통행증에 방역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중교통도 일부 노선만 운행이 간신히 재개된 터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你要去医院是吧？ OK， 你一直在家里能去医院吗？没去过，就是现在就是所以地铁通了，你是的感觉是什么样？感觉好走一半路，还有一半路怎么办？不知道现在。所以一半到了，我就是万里长城走也走过去。 사정이 이렇자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서라도 상하이를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베이징도 확진자가 급증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아예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중국의 소셜미디어 위챗에서는 이민이라는 키워드가 1,600만 번 검색됐고 4월에는 4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5월에는 하루 1억 번 넘게 검색됐습니다. 19年的时候，我们一年的咨询的客人呢，就是咨询量大概可能也就是200人左右啊，100多200人一年。但是到2020年，现在尤其是现在这2个月，大概就每天就100个人。 오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이
다른 도시는 물론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상황. 중국 정부는 최소한의 출국만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월드 박승호입니다.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막아온 방역 모범국 타이완에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아 시민들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이현자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 앞에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온 이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몰린 겁니다. 타이완은 지난 3월부터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일상 복귀를 준비해 왔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를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은 황급히 초등학교를 폐쇄하고 일주일 동안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언제 다시 도심이 마비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은 오랜 방역 규제에 지칠 대로 지쳤다는 반응입니다. 人们对于防疫的耐心已经没有了。第二个是这次的病毒毒性没有那么强，所以人们的戒心也相对的就降低了。确诊的想法就是中了就中了，也不会怎么样，但是还是要尽量保护好自己，不要造成别人的麻烦。 급등하고 있는 건 확진자 숫자만이 아닙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아 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38%.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기름값 역시 지난해보다 15%나 올랐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먹거리와 연료값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물가 상승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目前物价上涨的话，我觉得最有感的话应该是我们买菜的时候吧，因为蛋价，然后蔬菜的。俄乌战争，那全世界的通膨是正常的，在台湾来讲也是可见的。看到的商品，其实包括吃的、用的，基本上的上涨的幅度有一些，那是非常正常的。 코로나19 급증세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타이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애초 목표인 4%를 지키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월드 이현자입니다. 모로코가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을 차츰 회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관광객이 늘면서 유명 관광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약 2년 만에 문화 행사도 재개돼 현지 주민들도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김래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로코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코로나 사태 이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밤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곳곳에서 길거리 공연이 열리고 단체 관광객도 쉽게 눈에 띕니다. They canceled the requirement for PCR. We're most looking forward to going on a desert tour in the Sahara. 모로코는 지난 19일부터 입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거나 2차를 접종한 지 4개월 이내라면 누구나 PCR 검사 없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دابا مزيان شويه بعدا ماشي دابا كاين لي توريست توريستي بيان دابا شويه كاين لي كليون بعدا شويه احسن من الاول كاين لي توريست بوكو لي توريست نا با بروبليم.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종 문화 행사도 약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과 모로코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 피아니스트 연주회에는
현지 시민과 규제원 등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2 years and a half, it was disaster here. And now we are coming back to life. We are coming back to art. We are coming back to music, and that's fantastic. أنا جيت هنايا حيت كيعجبني كاع اللي عنده علاقة بالثقافة وكيعجبني نستمتع بوقتي. And I'm very happy to go with my friends here for this performance. 이 정도 규모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오픈된 행사로서는 거의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하늘길 국경을 막는 등 강도 높은 봉쇄로 일관했던 모로코. 시민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YTN 월드 김래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석 달을 넘기면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피난민도 6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오랜 피난 생활에 지친 끝에 귀향을 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김유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들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머무는 임시 난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피난민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단기 일자리를 찾는 등 임시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피난민 중 절반 정도가 우크라이나로의 귀향을 택했습니다. Завтра в 7:25 в Україну. Десь 25 годин. Постійно. Мій чоловік в Україні, теж всі чоловіки залишились, але вони організували великий такий штаб допомоги. Вони допомагають різні місця, і Чернігів, і Харків, возять туди їжу.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 피난민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약 28%인 170만 명이 최근 귀향길에 올랐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우크라이나 입국을 택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족과의 상봉이나 거주 지역이 안전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응답자의 33%씩 나왔습니다. 짐을 챙기기 위한 일시 입국이나 외국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돌아가는 난민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집 대상 연령인 18세에서 60세까지 남성이 대부분 고향에 남은 만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귀향을 택했거나 비교적 안전한 중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더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동부 지역 등은 여전히 전쟁 상황이 심각한 데다 귀향했더라도 폐허 상태에서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점도 이들 피난민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은 난민들이 지금 다 들어가서 국내 실향민이 되는데 거주할 집도 없고 그분들은 벌써 오지도 않을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어디서 거주할 것인가,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거기서 살아가는 분들을 돕는 것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Так, у мене залишився там син, а зять залишився. Чуємося так. І зять і син, вони працюють на стратегічних об'єктах. Те, що необхідно для того, щоб функціонувало місто. 수도 키이우의 비탈리 클리츠코 시장은 지난달 17일 텔레그램을 통해 키이우를 떠났다가 돌아오려는 시민들에게 귀향 자제를 당부하는 등 우크라이나 당국은 난민들의 귀향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외에서 떠드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이제라도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YTN 월드 김유광입니다.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인도에서는 매일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보다 더 심각한 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인도는 지난 3월부터 기온이 섭씨 40도를 훌쩍 넘기며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뜨거운 봄인 셈입니다. 노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장사를 접은 채 그늘 아래 쉬기도 합니다. 하늘을 날던 새들마저 탈수 증세로 추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새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떠놓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해가 질 무렵인데도 43도가 넘습니다. 올해는 봄을 건너뛰고 바로 여름이 왔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गर्मी में दिक्कत ये है कि धूप में खड़े नहीं हो सकते, कहीं पानी पीने के लिए मिलता है, कहीं नहीं मिलता है, तो बहुत सारी दिक्कत आती है. 체감은 5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 숨쉬기 힘들 때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차가운 물을 틀어도 물이 전혀 차갑지 않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냉방 수요가 급증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가격까지 오르면서 전력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잇따르자 일부 학교는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물 사용량도 늘면서 식수 부족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n the month of March,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country was the highest during last 122 years, for which we have got the recorded data. There is impact of climate change globally, and also over India there is impact of climate change. 인도 기상청은 때이른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전 세계인의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Due to this absorp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ocean, the acidity of the ocean is increasing and it is influencing the biotic life and also the coral reefs and many others, which can also impact the food security in the world. 올해 들어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 전문가들 사이엔 이번 폭염 피해가 코로나19보다 더 큰 의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YTN올 김성미입니다.